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하며 2,54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증권, 통신업, 은행 등이 올랐고요. 의약품,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는데요. 특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은 대다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정보기기, 반도체, 출판, 매체 복제가 강세로 마감했고 통신장비, 제약, 음식료, 담배가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나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무언가 변화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아마 연출되셔서 어제 시크릿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특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JSA 공동구역에서 북한의 이 병사가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사건에 대해 CCTV 영상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 큰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잠깐 주춤을 했었는데 이 주춤을 할 때 누가 하락을 했는가? 요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오가 울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왔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장하고 나서 이제 거의 9시를 조금 지나서 10시까지는 시장의 상승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전일장까지도 계속 제약주들이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은 상승이 나왔으나 북한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한번 크게 출렁거림이 나왔습니다. 자, 요때 항상 지수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제약바이오 테마가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면서 오늘 시장을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의 하락세를 연출했었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주춤거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수급도 오늘 코스닥 시장을 주도적으로 지금 바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거래소 대형주,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이오에 울고 반도체에 웃는 좀 그런 시장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사는지, 그리고 시장이 혹시나 출렁거린다라면 어떤 종목들이 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주가 하락을 했고, 이 반대로 반도체에는 수급이 몰렸던 하루였다라고 오늘 장세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검색기에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가파른 급등세 나타낸 넵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홀의 자회사인 펍지 주식회사가 개발한 이 배틀그라운드가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서비스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네, 넵튠이라는 기업은 제가 앞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9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넵튠의 자회사가 블루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블루홀이라는 기업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 배틀그라운드는 중국의 텐센트라는 기업이 상당히 이 2달 전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텐센트라는 기업에서도 이 기업을 계속 인수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홀이 결국 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중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상황이죠. 자, 오늘장 이슈가 마찬가지입니다. 텐센트 쪽에 이제 같이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 시장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진출한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또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약주가 하락을 하면서 그만큼 그동안 가지 못했던 뭐 게임주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업종이 올라가면서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붙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제가 9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이제 중국 시장이 외교적인 마찰이 해소가 된다라면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신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우리나라 PC게임의 1위입니다. 그만큼 실적도 뒤따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 만큼 이미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수익을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을 아마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종목이 과연 더 갈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무래도 이제 9월달과 10월달 사이에는 제약주가 움직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조금은 더뎠습니다. 하지만 11월달 사이에 정확하게 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60일선을 계속해서 방어를 하면서 이 구간 동안에 자,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 둘, 셋, 3중 바닥을 만드는 구간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 구간 동안에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뒤따라주면서 바닥권에서 3중 바닥,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매집 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좀 강한 거래량이 동반을 할 때 요런 자리들 그냥 바로 공략만 하더라도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급등의 단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 이런 종목들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방법만 아신다라면 시장이 무너져도 걱정 없이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넵튠 어느 부분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사실 오늘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시장의 이슈에 부합한 종목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저의 방송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바로 추석 전날 바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반도체 업종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빅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섹터 중에 강한 섹터고 빅사이클입니다. 산업 자체가 워낙 좋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호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기업과 상당히 밀접하게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발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점에 더 강점이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중국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업종,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뒤따라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권 기업들과 관계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이야말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강할 거고 시장이 밀려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9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자, 수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반도체들이 잠깐 쉬어줬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바로 이제 좀 상승을 나오려고 했던 구간대였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종목은 9월 달부터 누군가가 들어오는가
자,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계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쌓아갔다는 자리죠. 자, 정확하게 제가 9월 27일 요때 제시를 해드렸는데 투신과 연기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급의 특징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수급이 밀어줄 때 정거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 그럼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을 하는 구간대 바로 여기가 급등의 단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만 공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투신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왔던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50% 이상의 좀 상승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셨던 한미 반도체도 꼼꼼하게 공략 구간 살펴주셨고요. 이 종목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탄탄하다라는 점 확인하셨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P&E 솔루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SK 이노베이션과 69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충전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오늘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공급 계약 이 공시가 떴다라는 것은 상당히 뭐 호재성 재료긴 합니다. 근데 이 단발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기차 시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하고 이 계약 내용도 뭐 중요는 합니다만, 사실 전기차 시장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각 나라 정부 쪽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바로 친환경 정책입니다. 워낙 미세먼지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탈원전적인 부분도 원전 해체 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 완성차보다는 전기차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겠다라는 게 각 나라 정부 정책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게 바로 증시의 격언인데, 그만큼 일단은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조금 눌릴더라도 상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지난 9월 달까지는 상승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상승 랠리를 나온 게 바로 전기차 업종입니다. 그 어떤 업종들보다도 가장 셌던 게 전기차와 반도체 업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주도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이 살아있고 이 섹터가 아직도 좋다라면 분명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재차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나와서 사실 종목의 상승률은 더뎠으나 결국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니까 수급이 가장 집중적으로 쏠리는 건 또 역시나 전기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바로 섹터 분석만 잘하셔도 충분히 선침해하셔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떨어뜨렸다가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직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며 정확하게 거래량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이 바로 급등의 초입 구간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뭐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E 솔루션도 차트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 주셨고요. 이러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종목은 앞으로도 관심을 놓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까지 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시크릿노트 방송 후에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도 해주시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누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시크릿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오셨나요? 네, 아마 오늘 개인 투자분들께서 제약주가 또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도 1%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약주 잡으신 분들이나 오늘 제약주 잡으신 분들 향후 비전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요. 자, 12월 코스닥 위기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어제 첫 번째 위기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궁금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코스닥 위기설과 함께 또 요즘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주의 향후 비전까지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 네, 아마 여러분들 어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 방송을 보지 못하셨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제약바이오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샅샅이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변하고 있다. 분명히 이 시장의 변화를 눈치를 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 코스닥 위기설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냥 막연한 뉴스와 막연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12월 달에 왜 코스닥이 위기설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논리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 시장에서 손실 안 보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 바로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장중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시 이후에 거의 1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크게 급락을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낙폭이 나왔고 오늘 장 마감까지 실제로 전체 하락 종목 수가 1,200개가 넘은 하루였습니다. 자, 왜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제 한참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13일 날 JSA 구역에서 북한군 한 명이 네, 그렇죠. 우리나라로 이 탈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사실 이 탈북 망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총상을 입으면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두각이 됐는데요. 자, 근데 사실 그동안 이 CCTV 화면을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마 뭔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었겠죠. 자, 근데 오늘 바로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뭐 JSA 이 기순자가 이제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군 한 명이 뒤쫓아와서 추격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북한군 한 명이 추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바로 MDL을 넘어오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형태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다는 건 이거는 가볍게 지날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동안 남북관계에 관해서 이런 계약 내용이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대북 문제로서 크게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북핵 리스크 또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발생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이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북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아, 한국이 무슨 큰일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 보통은 바로 외국계 펀드에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 갖고 액티브 펀드도 매도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들 역시나 우리나라 기관들 역시나 외국인들을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을 하니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북핵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뭐 방산주가 움직이거나 또는 개별 종목군들이 크게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튼튼한 종목이 아닌 뭐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또는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 또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독 하락폭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코스닥 위기설 첫 번째 이유는 북핵 그리고 북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어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12월 코스닥 위기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북한 관련된 이슈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내일 수능이라기도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내일이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에는 김정은 사망 6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들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고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트럼프가 바로 어디입니까? 공화당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이 공화당은 이 정당 자체는 보통 이 정당이 항상 정권을 차지할 때마다 항상 했었던 거는 군수산업을 많이 밀어줬었습니다. 항상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뭐 이라크 사태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무기를 소비를 해야 되고 무기를 소비하고 나서 새로 생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군수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게 보통 공화당 정당에서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이런 방산주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관련된 종목인 빅텍이라는 종목도 지켜보시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아마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장중에 10%의 급등이 나왔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시장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계좌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하락을 하든 떨어지든 상승을 하든 간에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그만큼 이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선침해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막연하게 상승하는 종목만 쫓아가시다가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빅텍이라는 종목 10%의 상승이 나왔는데 혹시나 방송을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또 축하드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얘기해 드렸던 이 북핵 또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현명한 투자자라면 꼭 생각을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대북 문제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가를 보면서 두 번째 정말 12월 코스닥 위기설에 정말 이 근거를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실제로 오늘 이 JSA 이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 영상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 시장에는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서비스 업체, 그리고 화장품. 그래도 이 종목들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섹터들은 크나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약 섹터고요. 음료,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그리고 생물공학입니다. 자, 어쨌든 제약 바이오와 의류 섹터들이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 중에서 생물공학 섹터야말로 정말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종목들입니까, 여러분들? 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정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좀 더 종목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하락 종목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종목부터 시작해서 20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자, 제일 위에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관리 종목, 최근에 바로 투자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과열된 종목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텔콘, 바이오니아, 애니젠, 에이프로젠제약, 신라젠, HLB, 그리고 젠백스, 녹십자셀, CMG제약, 아미노로직스 전부 다 무슨 종목들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제약바이오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폭을 보인 종목만 하더라도 거의 20종목 가까이 됩니다. 자,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막연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같이 떨어지는 종목이고 그리고 같이 떨어지기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왜 제약바이오가 유독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왜 하락 종목의 대부분이 제약주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지수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상반기 때는 거래소만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코스닥은 안 따라간다. 야, 이 코스닥은 언제 가지? 거래소는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왜 코스닥은 못 가지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8월 달부터 9월 달 넘어가면서 정말 코스닥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 코스닥이 상승을 할 때는 누가 상승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하단에 동그라미 친 구간대를 잘 보시면요. 녹색 선이 바로 기관들의 매수세인데 바로 지난 9월 달과 10월 달이 넘어가면서 코스닥에는 기관계 수급이 유입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코스닥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관들이 앞으로 코스닥의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을 처음에 상승을 시작을 시켰던 거는 기관들의 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도 따라왔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례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씩을 매수를 했었고 실제로 뭐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의 초입은 기관들이 시켰었고 기관들이 하면서 외국인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출발했죠. 자,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관들은 처음에 사더니만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기관들을 따라서 좀 사는 척 하더니만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들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내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미증시가 휴장이 돼버리면 외국인들은 매매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시장을 처음에 상승시켰던 건 기관들이고 그 뒤에 외국인들이 따라 붙었으나 점차 주도 수급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유독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처음에는 뭐 전기차나 또는 뭐 자율주행이나 또는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잘 못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유독 제약바이오만 올라갔던 시장이고 개인들의 기대가 가장 많은 제약바이오만 이상급등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공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과도한 너무 쏠림입니다. 각 종목들만 뜯어보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워낙 신용잔고도 많고 공매도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정말 빚이 많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고객들의 투자금은 요 정도인데 이 요 정도 수준이 지금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금은 그대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용잔고만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에다가 신용, 미수, 스탁론을 전부 다 갖다 쓰면서 빚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급히 먹은 밥은 체한다고 너무나 과도한 쏠림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말 위험한 구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문가로서 제약바이오가 못 간다라는 말을 표현해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이제는 위험한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를 너무 막연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진짜 하락할 구간대라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기대감에 의해 또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 개발. 우리가 진짜 막말로요. 지금 저는 제약바이오를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나라 지금 임상실험 3상이니 뭐 3상 통과니 2상 통과니 뭐 이런 호재성 재료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막말로요. 임상 3상 통과하고 4상 통과하면 뭐 어떡하라고요? 3상 통과한다고 그 신약이 많이 팔리나요, 여러분들? 3상을 통과하고 신약이 출시되는 건 맞으나 그 신약이 많이 팔리냐? 이게 과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신약이 과연 많이 팔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선진국의 신약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죠. 우리나라는 보통은 거의 대부분들이 제네릭 사업입니다. 복제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걸리더라도 뭐 암 1기, 2기, 3기 그때서 미국 선진국의 약을 쓰지 우리나라 약은 보통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선진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시장의 약들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이요? 글쎄요. 뭐 암 3기, 4기 갖고 끝에 가가지고 쓰겠죠. 자, 그만큼 전 세계 환자들이 3상을 통과한다고 이 약을 절대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약회사가 신약을 출시해서 이 신약이 너무나 잘 팔려서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아무리 주가가 비싸더라도 사야겠죠.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이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나
현재 임상 2상, 3상 가는 제약들이 과연 그만큼 많이 팔릴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정말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뭐 전임상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라든지 또는 미국 시장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 자, 이거는 정말 호재성 재료가 아니죠. 그만큼 지금 제약 바이오야말로 거품이 너무나 많이 끈 섹터다. 그렇다고 너무 제약 바이오를 제가 지금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약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라면 무관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시장도 지금 제약 바이오가 잘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 기업이 화이자를 따라잡으면서 시총 1위까지도 갔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C형 감염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C형 감염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말 대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이때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가 전부 다 산업 자체가 좋았었고 대세 상승이 나왔던 장세입니다. 이때는 미국, 유럽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잘 됐던 그런 해입니다. 하지만 2015년이 끝나고 2016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17년 지금 주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나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 산업은 2015년과 지금 2017년의 흐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 스케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근거가 뒤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제약 바이오가 너무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약 바이오들을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015년에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죠. 자, 최대 주주는 젠백스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삼성제약이 2015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주가가 816%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당시에 2015년 매매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삼성제약만큼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진짜 초등학생들이든 옆집의 순이 엄마든 뒷집의 철이 아빠든 그 누구라도 그냥 제약 바이오를 사면 올라갔던 장세입니다. 누구나 돈 벌 수 있었던 장세였죠. 자,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제약이 대장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종목을 보여드릴까요? 바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한미약품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잘 가고 있었지만 2015년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595%의 상승률이 나왔던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를 역할을 했었던 한미약품입니다. 자, 2015년에 주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2015년보다 2016년에 훨씬 더 이 제약바이오에서 임상실험이라는 게 부분이 붙어주면서 하단부터 668%의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삼성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700, 800%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락 공통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세 종목의
제가 주봉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통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종목의 최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떠한 공통점이 나오고 있나요? 이거를 찾아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방향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 혹시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아직 안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영진약품 전부 다 종목당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봉상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렸고, 거래량을 터뜨렸다가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반등 나오고 쌍봉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세 하락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영진약품도 그렇고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제약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는 바로 쌍봉 만든 다음 대세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를 역할을 하고 있는 신라젠,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요? 제약바이오들은 크게 움직였다가 700%, 800% 정도 움직였다가 바로 저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라젠도 지금 이미 7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윗꼬리를 어제 크게 달아줬다는 부분과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의 음봉이 떴습니다. 벌써 하락 초기의 모습이 보이기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거의 시세가 끝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혹시나 뒤늦게 제약바이오를 사신 분들이라면, 또는 만약에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서 큰 손실을 만들고 빠져나오지 못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주가 안전할까요? 불안하다면 대체 업종, 대체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2015년에 제약바이오 붐이 일어나고 시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면 시장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올라왔던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무너졌다고 시장이 무너졌지만 전 종목이 안 간 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무너지면서 분명히 강한 업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죽을 때 다른 섹터가 올라왔었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못 먹는 값 찔러보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할 거고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자, 게임주가 올라왔고요. 자율주행차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보이고 반도체 업종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섹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주도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혹시나 제약바이오를 아직도 갖고 계시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포트 점검을 하시고 빨리 종목을 점검해 보신 다음에 교체 작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도 업종으로 빨리 전환을 시키셔야 늦지 않고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그만큼 여러분들 걱정되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포트 진단을 한번 해드리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 바이오주는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좀 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를 이을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폭주한 기관차에서 누가 먼저 내리는가? 결국 이겁니다. 지금 너무나 과열된 구간이라 사실 제약바이오가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겠고, 물론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12월 정도 가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괜히 못 먹는 감 찔러보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분명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갈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제약주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장 바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